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 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81대 67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의학적 안락사가 합법인 상태입니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2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 상원에서는 아직 표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 심사 과정에서 3,558명의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성명에서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테러 또는 해당 이념 및 조직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는 온라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토안보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공식 발표됐으며 USCIS는 즉시 영주권 신청자, 외국인 유학생, 반유대주의 활동과 연관된 교육기관 소속자 등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마스 등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과 관련된 지지 표현은 이민 혜택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간주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신체적 괴롭힘이나 폭력 사례 역시 이민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자, 영주권, 시민권 취득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실 상태였던 뉴욕시 어포러블 하우징 유닛은 앞으로 1년간 추첨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은 비어있는 어포러블 하우징을 가진 집주인과 중개인은 스트리리즈나 크레이그스 리스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 웹사이트 플랫폼 등을 통해 해당 유닛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어포러블 하우징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뉴욕시 어포러블 하우징 추첨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중개인은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시 주택보전개발국은 일반 어포러블 하우징 추첨에 당첨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신청자는 6개월치 급여 명세서 대신 1개월치 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푸드스탬프 등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정보 외에 다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장애 여부도 여러 방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뉴저지 한인밀집학군에서 학생들 간 괴롭힘이나 따돌림 문제인 이른바 왕따 피해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2023-2024학년도 학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포트리와 리치필드 등 주요 한인 밀집 학군에서 왕따 사건 신고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서 2023학년도에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 가운데 가장 많은 43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접수됐던 포트리 학군에서는 30건을 기록해 30.2% 감소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학군의 경우 직전 학년도에 이어 왕따 피해 신고가 한 건만 접수돼 학생 간 괴롭힘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오니아 학군의 경우 왕따 피해 접수가 직전 학년도 10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의 왕따 피해 신고 건수는 주요 한인 밀집 학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